통학로가 없어 위험한 초등학교가 지난해 여름 통학로 개설 작업을 하다 주민 반대로 무산됐는데 전주시나 전북교육청이나 책임을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익산의 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5년째 갈팡질팡하면서 땅값만 올라 주민들의 부담만 커지게 됐습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대형마트 허용 문제로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가 결국 창고형 할인 매장을 제외한 대형마트 한 곳의 입점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드디어 다음 달 전라북도에 둥지를 틉니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통학로가 없어서 어린 학생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난해 통학로 개설 작업을 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전주시나 전북교육청이나 책임을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을 따라 도로가 파헤쳐져 있습니다. 통학로가 없어 학생 안전이 위협받자 전주시가 공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뒤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도로는 말끔하게 원상 복구됐고 어린이 통학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통학로가 들어서야 할 곳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은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통학로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학로가 없어 학생 안전 위협되자 학교 측은 학생 출입이 많은 이곳에 임시 출입문을 만들어 등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를 제공할 테니 통학로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주민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건물 대표분들께서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우리 학교 부지하고 또 도로 일부 부지를 이렇게 합쳐서. 하지만 통학로 개설 주체인 전주시나 학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나 별다른 대책 없이 서로에게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홍산초 부지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전주시에서 나머지 부분은 건물주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스쿨존 주변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화면이 알고 있어요. 우리 조건에서도 지금 빠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알고도 그렇게 안고 있는 것은 상당히 교육청에서 좀 제 책임이 많다.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린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전북교육청과 전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주민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조금씩 이렇게 양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고 즐거운 그런 학교 생활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5년째 겉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사업 추진에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땅값만 올라 주민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신도심과 경계한 농촌마을에 있는 돼지 농장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3년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을 전원마을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3년 전에는 입주를 희망하는 78명을 모집해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씩 모두 10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은 채 수년째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당초에는 직접 개발하는 공공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1년 뒤에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는 민간 주도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땅값을 먼저 부담해야 하는 조건에 나서는 사업자가 없자 이번에는 입주 주민들이 직접 개발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땅값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민간 공모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협찬에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덕거리는데 그래서 지금 방법을 바꾸자고 해가지고. 주민들은 농어촌 공사가 사업 추진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에 땅값이 뛰면서 사업비 부담만 커졌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계약금 1,400만 원 내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다시 5천만 원 내라고 하니까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농어촌 공사가 추진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수년째 겉돌면서 입주 희망 주민들은 커지는 부담에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역업체를 홀대해 전라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공사는 지역업체의 새만금 참여를 최대 53%로 늘려 15%에 그치는 새만금개발청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발주한 새만금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큰 차이가 납니다. 새만금개발청 발주공사는 15% 안팎에 머물고 있는 반면 농어촌공사 발주공사는 최고 53%에 이릅니다. 이처럼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관계법에 대한 해석과 지역업체 배려에 대한 의지 차이 때문입니다.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를 발주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뒀기 때문에 지역업체와의 공동 도급을 권장하고 배점까지 줍니다. 건설 장비의 경우 100% 전북 지역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재의 경우는 74% 정도가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는 새만금개발청은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역업체와의 공동 도급을 권장만 하고 배점을 주지 않습니다.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정한 새만금특별법 규정을 활용해도 되지만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청장이 새만금특별법에 따라서 고시를 하고 지역업체 우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이번에 2,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방수제와 농업용지, 바이오 작물단지 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공동 도급을 49%까지 권장하고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새만금공사에서 외지업체 독식을 충분히 막을 수 있지만 새만금개발청이 이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시와 지역 상공인들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100만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군산시와 지역 상공인들은 군산조선소가 폐쇄되면 지역 경제가 파탄에 빠질 게 분명하다며 조선업계 회복세가 전망되는 내년까지 군산조선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박 물량을 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와 지역 상공인들은 내일부터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봉준 전 의원의 서울 자택 앞에서 폐쇄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1인 시위를 비롯한 릴레이 투쟁을 이어갑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50만 원으로 인근 군산 국가산업단지 40만 원대는 물론 장항 국가산업단지 35만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부지 조성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매립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신도시민 전주 에코시티에 대형마트를 허용할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창고형 할인 매장을 제외한 대형마트 한 곳의 입점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에코시티에 있는 두 필지의 대규모 상업용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일반 상가는 물론 대형마트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난해 대형마트 불허 방침을 밝혔고 찬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반발하고 중소상인들은 환영했습니다. 이러자 전주시는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저희들의 책무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황금률을 찾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전주시는 지난해 9월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겼고 최근 대형마트 한 곳 정도는 필요하다는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전주시도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용역 결과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외국계나 대기업이 대전 등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구형 할인 매장 형태의 대형마트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전주시는 해당 상업 용지를 공개 매각할 예정인데 매각에 앞서 창구형 할인 매장 같은 대형마트는 입점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대형마트 입점에 어떠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중소상인들은 원칙적으로 대형마트 입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코시티의 대형마트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호영 도의원을 비롯한 김제시 지방의원들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와 김제의 통합을 추진하는 정동영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들 지방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의 정 의원이 전주와 김제를 통합하지 않으면 김제가 30년 뒤에 소멸할 거라는 소멸론까지 언급했다며 이는 김제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한때 이건식 김제시의장과 통합을 논의했고 이는 전북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일 뿐 김제를 폄하할 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가 도의원이 구속될 경우 매달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구속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다음 달에 조례를 개정해 구속된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한 지방의회는 전주, 남원, 무주에 이어 전북도의회가 네 번째입니다.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영수 도의원은 조례와 상관없이 1월분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드디어 다음 달 전라북도에 둥지를 틉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으로 생산유발 효과는 1,000억 원, 취업유발 효과가 940명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평소 국내외 금융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오면 320여 명의 직원들은 물론 이 같은 방문객들도 전북을 찾게 될 전망입니다. 휴일 빼면 2,000명이 넘는 인원이잖아요. 그분들이 이 전주를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 경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550조의 기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직원도 방문객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 입주도 하기 전부터 이청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연간 방문객을 3만 6천 명, 이 가운데 외국인을 10%로만 잡아도 생산 유발 효과는 한 해 1,065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94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전주에 5성급 호텔 하나 없고 4성급 호텔도 단 하나뿐입니다. 골프장 역시 28개로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이러한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고급 숙박시설이나 유락시설 같은 관광 수단이 전북에는 많이 부족해서 이러한 쪽의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와 무주 새만금의 레포츠 자원 등을 개발하고 문화 관광 자원의 홍보도 과제로 꼽았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지역의 금융산업은 물론 관광 마이스 산업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AI로 닭을 살처분에 묻은 매몰지 가운데 한 곳이 부실하게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전국의 매몰지를 점검한 결과 김제 용지의 매몰지 가운데 한 곳이 경사지에 조성돼 유실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겨울 전북에서는 115개 농가에서 262만여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고 이를 플라스틱 매몰 용기 68개와 매몰지 16곳에 나눠 처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AI로 큰 피해를 입은 김제 용지 산란계 밀집 지역을 현대화하기 위해 국가 예산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30% 수준인 친환경 축산 개편 사업의 국가 예산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 또한 용지축산단지를 새만금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폐업 희망 농가의 축사를 매입하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빚어지던 신권 교환 행렬이 이번 설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경우 지난 20일 하루 교환된 신권은 모두 4억 1,700여만 원으로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4억 5,300여만 원보다 8%가량 줄었으며 시중 은행 창구들도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경기 불황이 장기화한 데다 물가 상승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부모의 용돈과 자녀의 세뱃돈 등을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업주부처럼 가입 의무가 없지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가 지난 18일 기준 30만 3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별, 연령별로는 40, 50대 여성이 22만 2천 명으로 전체 74%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에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임의가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가 오래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05년 이전에 제작돼 최근 2년 이상 전주시에 등록되어 있고 6달 이상 소유한 경유 자동차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26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모두 70대에 대해 폐차비를 지원합니다. 시민단체들이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업체가 부당 노동 행위를 해왔다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 전북의 시민단체들은 오늘 단돈 2,400원 때문에 버스기사를 해고한 버스업체가 민노총 조합원에 대해 근무 일수와 노선 등을 차별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았다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발장을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직장 동료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은 공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살 임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68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임 씨는 직장 동료 24살 A 씨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삼촌이 유명한 조직폭력배이니 A 씨를 보호해주겠다고 협박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4,6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의 임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이 임원 해임 명령을 취소하라며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전라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장애원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거나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중대한 잘못에 해당한다며 전라북도의 해임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지난 영하 1.2도, 전주 1.9도 등에 머물렀습니다. 익산과 남원, 무주 등 8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맑겠지만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6도, 낮 기온은 1도에서 4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설 연휴 전날인 모레도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낮부터 기온이 올라 추위가 물러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